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 출마 여부에 관해서 비교적 뭐라고 그럴까요,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출마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근하게 김두관을 비롯해서 지금 몇몇 말하자면 친이재명계로 속하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불출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내 사전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은 나오지 말라, 이것이 지금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선 의원들 모임도 40여 명이 어제 집단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요, 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재명은 나오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계를 제외한 전반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차기 총선도 물 건너간다, 이것이 사실상의 결집된 의견이 아닌가, 이런 지금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대외적인 행보를 거의 안 해왔는데요, 오늘 예산에서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의 참석도 본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여 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행사 시작이요, 오늘 오후에 오후 3시 50분 했는데요, 한 50분 정도 늦은 4시 19분 정도의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초선이고 초행길이라 늦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본래 오늘 워크숍에 오냐 안 오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왔어요. 근데 와서도 본인은 듣는데 치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 30분 정도 늦었다, 초선이고 초행길이다, 이 초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와봐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오지 말라, 이 얘기일 텐데 들어보면 이거 내가 굳이 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워크숍이니까 안 가면 또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부득이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물을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대표 출마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과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요 또 이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얘기가 또 이 워크숍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견을 밝힐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대통령 선거 개표하는 날 내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것이 없다,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저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당시 3월 10일 날 0.73%로 졌잖아요. 그때 해단식에서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이다,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이 얘기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같이 지난번 이 대선에서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일반적인 민주당 내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해철 의원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얘기에서 아예 그냥 거의 입을 닫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 밖에 본인과 친명계 이외의 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이재명 의원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우호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어제 전해철 의원은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렸느냐,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수습되고 민주당 미래를 위한 비전과 이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부터 모르는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동안에는요, 이 전해철 나오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홍영표도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해철이 맨 먼저,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얘기는 결국 홍영표와 그리고 이재명의 불출마 압박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영표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이 바람을 잡이를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지금 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하기 1시간 전쯤에서 재선 의원들 34명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출마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출마를 촉구한 대상은 결국은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요, 이재명한테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공동 입장문에 대해서요, 이재명계인 김병욱, 김병기, 박찬대 의원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공동 성명에 대해서요, 이재명 의원 측 친명계들은요,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민주당의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특정 인물을 나오지 말라라고 시각으로 압박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다. 그리고요, 재선들의 입장문과 그리고 이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의원의 이선 후퇴를 바라는 친문들의 기획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반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민초도요, 최근에 이렇게 대선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 그리고 계파 갈등의 유발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는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고 대신 누가 출마해야 되느냐? 97그룹이 이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70년대생, 90년대 학번.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 이미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의견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가운데요, 이 97그룹에서 나름대로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져 있는 김혜영 의원도 당 대표 출마 군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이제 이 정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이 부산 연제 지역 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선거에서요, 이 구청장도 떨어졌고, 연제구에서도 또 시의원도 전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번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본인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을 통감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 그러면서요, 사퇴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퇴한 것은 결국은 당 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계지어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구태가 아니라 불출마로 증명을 하는 건데, 자신을 말하자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요, 이 자신을 민주당 세대교체와 혁신을 가로막는, 그리고 후배와 자리 다툼이나 벌이는 꼰대처럼 보이도록 주변이 압박하고 있으니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측 분위기를 보면은 현재 전대에 불출마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주변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오늘 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진정으로 들어보면 당신 출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부하는 사람들, 또 친명계들, 이런 사람들은요, 출마 안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반대 입장을 얘기할 텐데, 과연 이재명 의원이 어느 쪽 의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둘지는 알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명 주변의 동향을 보면 일단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나간다, 이러한 입장을 정해놓고 외부의 분위기를 저울질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 뭐 자기네가 여북이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정치판도 물갈이 되고요. 지금 이런 민주당 가지고는 지금 협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협치가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정상적인 여야 간의 협상이 가능한 민주당으로 좀 탈바꿈을 하는데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7월 7일 날 불러서 이제 소명을 듣기로 딱 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제 심야 입장문에 대해서도요, 7월 7일 날까지 가겠다는 게 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또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기우제식 징계냐 반발하고 있어요. 뭐냐? 경찰 수사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그리고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기우제식 징계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혐의점이 나왔다면 김 실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저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찰도 전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인데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가 혁신위가 출범해서 당 개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윤리위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윤리의 출범이 혁신의 출범이 말이죠. 윤리의 징계 국면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완전하게 혁신의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퇴색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철수 의원하고요.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당대당으로 통합 협상을 했지 안 대표와 그를 돕는 윤핵관들과의 합당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거부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인 정정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것도 최고위원 선거했을 때 안 나갔던 분들이 이런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최고위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야말로 당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에 대해서도요. 이거는 원권이자 공주직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제는 추동력이 사라졌다고 본다. 이렇게 발표하고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모임이고 이건 정말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김기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 상황을 친이와 그리고 친박 갈등이 극심했던 18대 국회에 빗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호, 이상득, 정두원 역할이 누구냐 하면 이름을 다 댈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개파 분화가 되는 게 심각하다. 이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파 갈등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재호, 이상득, 정두원 역할 누구냐 이런 개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당을 만들겠다. 내 정치를 하겠다. 여기에서 시작된 마이 웨이. 이러한 당 운영 방침. 그 다음에 패널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리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달려드는 이준석식 당 운영. 이것이 더 큰 문제고 지금 뭐 개파가 지금 있겠습니까? 윤핵관 이름은 윤핵관을 누가 지었어요?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었잖아요. 근데 윤핵관들이 이렇게 개파를 만들려고는 움직임은 거의 없잖아요. 이번엔 민들레가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장제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려한다고 하는 개파 분열 이거는 아직은 오히려 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이준석식 정치 이거보다는 위험성이 상당히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의 각각의 정권 내에서의 행보가 마지막에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간접적인 어떤 당 운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거 이게 2주 뒤에 뭐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의아하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 건데 도대체 왜 길어지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이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서해 공무원 이 피살과 관련해서요, 유가족 측이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해서 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기록관 측에서 불응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김기훈 변호사가요 오늘 이 관련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이 서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있고 하나는 일반 기록물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 아니면 고등법원의 영장 이게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그 기록물 자체도 이러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따르지만요. 이 자료의 목록, 그러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목록이나 또 실제 보관 여부조차도 이 대통령 기록관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말 하여예요. 야, 이게 이제 그래서 아주 원천적으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3분의 2니까 3분의 2 찬성을 받아내는데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동의해 줄 리는 없잖아요. 말로는 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상호가 밝혔지만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제숫자다. 여론 관리용 제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 기록물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 오늘 그동안에 이제 유족 측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는데요.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아예 싹쓸이로 전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당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면서 딱 봉인을 해서 최장 30년까지 묶어놓은 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주 치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마침 이제 이달 말쯤에 서울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27일 날 방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방한하게 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을 통해서도 이 객관적인 실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또 이러한 자료 비공개 문제, 이러한 문제 점도 유엔 대북 인권 보호관에게 좀 알려서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 압박 여론이 조성되는 방안을 좀 만들겠다, 이러한 의향도 지금 유족 측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면요, 오늘 광복회에서 상당히 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전에 뭐냐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김원웅 후임으로 장준하 선생이 장남인 장호건 이 신임 광복회장이 탄생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담합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파에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정 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이죠, 장 회장 사무실로 이 관련 인사들이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신임 광복회장이 말이죠, 권총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당연히 고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그 광복회장 사무실에 5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사무총장하고요, 신임 상근 부회장, 그 다음에 이 권총 사건을 갖다가 공개한 이완석 씨, 이런 사람들이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신임 사무총장이요, 부정선거 관련 얘기하는데 당신이 수사관이냐 하면서 고성을 지르니까 신임 상근 부회장이 어깨를 밀치면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조금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장 회장이 자기 책상 뒤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 상의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서 겨눴다, 이원석 씨한테,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석 씨의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응을 못했고 장 회장은 사무총장이 만료하니까 총을 걷어서 큰 우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이 회장실은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금방 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인 우역이 됐다면 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수협박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 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참 김원웅 회장 때부터 광복회가 시끄러웠는데 새로운 회장, 이 장호건 씨가 회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부정선거 의혹까지 나오면서 광복회 내분이요,
다시 한번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녁 드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